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특히 최근 상원에서 나온 IRA 수정 초안 내용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혜택부터 생산 지원까지 이게 어떻게 바뀌고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네,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변화들이 보입니다. 핵심은 역시 그 소비자들이 받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IRA 30D 조항하고요. 또 생산 기업들을 위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라고 하죠. 45X 조항. 네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방향이요? 네, 마치 한쪽은 문턱을 좀 높이고 다른 쪽은 살짝 열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 상반된 흐름이 이번 변화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낄 구매 보조금 그 30D부터 볼까요? 상원 초안 보니까 이 혜택이 생각보다 확 빨리 2026년 초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일부 제조자는 좀 유예 기간 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초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그 IRA 25E나 상업용 차량 45W에 대한 보조금도 다 비슷한 시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아, 특히 그 상업용 전기차 쪽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상업용이요? 왜죠? 기존에는 뭐 북미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요건 같은 그런 까다로운 기준이 없어도 혜택을 줬거든요. 네, 약간의 우회로처럼 쓰였죠. 그렇죠. 근데 상원 초안에서는 법안 통과 즉시 이 요건들을 다 만족해야만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소비자 입장에선 전기차 살 때 받던 직접적인 혜택이 확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러면 시장 성장세에 좀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 2026년부터는 수요를 직접 이렇게 끌어올리던 보조금은 대부분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정부가 기대했던 연 30%대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좀 어렵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정도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 발전 같은 다른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연 한 10%대 성장은 유지될 걸로 보긴 합니다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수요 쪽은 좀 찬바람이 부는군요. 그럼 반대로 생산 쪽, 특히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을 위한 생산세액 공제 AMPC 45X는 어떤가요? 여기는 좀 다른 소식이 있다고요? 네, 생산 쪽은 그래도 좀 안심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AMPC, 그러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세금 깎아주는 이 제도요. 네, 중요하죠. 이걸 기존대로 203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어요. 하원에서 나왔던 1년 단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해외 우려단체 FEOC 있잖아요. 상원 초안에서는 이걸 금지된 외국 기업 PFE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뭐 중국 같은 특정 국가기업 관련 규정이죠. 네, 그 규정이 워낙 엄격해서 우리 기업들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게 하원안보다는 기준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PFE로 보는 외국 기업 지분율 기준이 높아졌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높아졌죠? 예를 들면 단일 기업 지분 기준은 10%에서 25%로 올랐고요. 여러 기업 합산 기준은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 차입 비중 기준도 25%에서 40%로 완화됐고요. 특정 지급액 관련 조항은 아예 빠졌어요. 그럼 그 포드와 CATL 협력 모델 같은 경우도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진 건가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처음 우려보다는 사업 진행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규제 강도가 생각보다는 낮아졌군요. 그럼 이런 PFE 기업에서 부품이나 광물을 조달하는 경우는요? 이것도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것도 당장 전면 배제는 피했습니다. 상원 초안에 현실적으로 중국 공급망을 단번에 끊긴 어렵다. 이 점을 좀 인정한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그래서 하원안처럼 PFE에서 조달하면 즉시 AMPC 혜택을 없애는 대신에 단계적인 기준을 도입했어요. 단계적이요? 네. 배터리 부품은 2026년부터 PFE 조달 비중이 40% 이하여야 AMPC를 받을 수 있고요. 이 기준은 점차 낮아집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2030년부터 PFE 비중 75%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되고요. 아하, 그럼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좀 닫을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간을 번 셈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기업들이 이 유예 기간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이루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소비자 구매 보조금은 2026년쯤 종료될 가능성이 커져서 수요 증가세는 좀 둔화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자를 위한 AMPC 지원은 2032년까지 유지되고 우려했던 그 해외 기업 관련 규제, PFE 규제는 차후 걱정보다는 좀 완화되었다. 이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쪽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그래도 생산 쪽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했고 특히 PFE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좀 숨쉴 공간이 생겼어요. 갑자기 새로운 호재가 터진 건 아니지만 예상했던 그 급격한 충격은 피하면서 공급망 재편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섹터 전반에 대한 급격한 하방 압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미국의 정책 무게중심이 직접적인 수요를 부양하는 구매 보조금에서 좀 더 공급망 안정화, 그러니까 AMPC나 PFA 규제 완화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들의 경영 전략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단순히 많이 파는 것보다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현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쪽으로 더 힘을 쏟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